안녕하세요. 병원개업의 정석 오호준 원장입니다. 입지만 잘 고르면 병원의 80%는 성공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직접 개원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에 병원을 열어야 할지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원장님들께서 유동인구가 많으니 괜찮겠지, 임대료가 저렴하니 부담 없겠지와 같은 막연한 기대로 덜컥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입지 선정 단계에서의 판단착오로 인해 환자가 오지 않아 경영난을 겪게 되고 높은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입지를 제대로 선택하면 개원 초기부터 안정적인 환자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병원 개원에 가장 적합한 입지는 어디일까요? 오늘은 입지를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세요. 병원 입지를 정할 때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병원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는 상업지역이나 번화가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합니다. 반면 소아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는 가족이나 노년층, 즉 내 병원의 타겟 환자들이 많이 있는 주거지역이 유리합니다. 즉 단순한 유동인구보다 내 병원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 유효 타겟이 아니라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주거지역에도 소아과를 개원하려는데 해당 지역의 주 연령층이 고령 인구라면 피해야 합니다. 비급여 고가 시술을 주력으로 하려는데 평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이라면 이곳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밑빠진 독에 비싼 마케팅 비용만 쏟아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통계청 인구 데이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개원 예정지의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 소득 수준, 가구 형태, 주거 형태, 즉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비율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잘못된 입지 선정으로 날릴 수 있는 수억 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겟 환자를 고려한 상권 분석 이후엔 이미 그 지역을 선점하고 있는 경쟁 병원들의 현황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근처에 같은 과목 병원이 많으면 망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경쟁 병원이 많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병원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해당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기존 병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다면 경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경 1km, 3km 내 동일 진료 과목 병원의 수, 각 병원의 규모와 시설 수준, 주력 진료 분야, 의료진의 전문성, 온라인 평판, 즉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나 커뮤니티 후기 등을 면밀히 조사해보세요. 경쟁 병원이 많아서 피해야 하는 경우는 기존 병원들이 이미 지역 내에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거나 가격 경쟁이 심해 신규 개원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레드오션이라면 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예를 들어 특정 시술 전문화나 야간 주말 진료 등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경쟁이 덜하거나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예산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경쟁 병원 분석을 통해 내 병원이 그 속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좋은 입지는 곧 비싼 임대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높은 입지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가 높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면서 나만의 경쟁력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지시켜 단골 환자를 빠르게 확보하는 경우입니다. 경쟁 병원이 많아 차별화가 어렵다면 개원 초기 환자가 많지 않은데 고정비 부담이 높아 적자가 지속되고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임대료는 개원 후 6개월에서 1년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환자가 병원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환자들은 생각보다 불편함을 참지 못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야 하거나 자가용 이용 시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비가 비싸다면 환자들은 더 편리한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 소아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진료 과목이라면 접근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직접 평일, 주말,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방문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도보 환경, 주차 공간, 즉 주차 대수, 주차 난이도, 주차비 지원 여부 등을 환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주차 규정 및 향후 변경 가능성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좋은 진료를 해도 환자가 오기 힘든 곳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유동인구보다 타겟층 밀집도가 좋은지, 경쟁 병원 속에서 내 병원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지, 임대료는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환자 접근성은 좋은지, 이러한 점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분석해도 개원 입지에서 실패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개원 성공의 절반은
입지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입지란 단순히 유동인구가 많거나 임대료가 싼 곳이 아님을 오늘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입지는 한 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만큼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신중하고 현명한 입지 선정을 통해 성공적인 개원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